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삼리호빵. 삼리호빵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땡빠입니다. 입추를 지나 23일 쳐서 가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덥긴 하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RS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이른둥이나 선천성 심장병을 아이로 둔 부모님은 해당 병의 예방주사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100만원 주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병,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입니다. 앞선 광고에서 보셨듯이 계절이 바뀌고 싸늘한 가을, 겨울이 찾아오면 아이들, 특히 신생아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습니다. RSV는 주로 2세 이하의 영아들에게 폐렴과 모세 기관지염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입니다. 건강한 아이, 즉 심폐계에 아무 문제 없는 아이가 RSV에 노출이 된다면 가벼운 감기 증세만 보이고 지나갈 확률이 높고 평균 입원 기간은 5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RSV에 노출이 된다면 평균 입원 기간이 무려 35일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 환산만으로도 입원 기간이 7배나 깁니다. 입원 기간만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싶죠. 우리 몸의 장기들은 모두 생명과 직결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뇌, 심장, 폐, 위, 대장, 소장 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 호흡의 역할을 담당하는 폐는 매우 중요합니다. RSV는 그 폐에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 단순 결손조차도 결손이 큰 경우 혈역학적으로 심장의 운동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심장의 운동 기능으로 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심장과 폐는 마치 엄마 아빠, 오른팔 왼팔처럼 짝꿍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가 호흡 소생술이 아닌 심폐소생술이라 하는 것처럼 심장과 폐는 정말 짝꿍인 것이죠. 심장과 폐는 함께 좋아지고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둘이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기능이 온전치 않은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이 RSV에 노출되고 폐렴이 악화되면 폐혈증, 심부전 등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100만원 주사, 시나지스 주사가 있습니다. RSV 유행기간이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9에서 10월부터 다음해 2에서 3월, 5개월간 매월 주사제를 투여 감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매월 맞아야 하냐고요? 안타깝게도 RSV는 백신이 없습니다. 시나지스는 항체 주사입니다. 또 해당 항체는 최대 40여일, 평균 30여일을 체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기간 중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거죠. 비용은 주사제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중이 적은 신생아 때는 100만원 미만이지만 점차 느는 체중만큼이나 비용은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정말 100만원을 넘게 되죠.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환자 부담금은 0에서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전특례 대상자의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라면 뜻밖의 비용을 보고 크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꼭 맞춰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사 여부는 담당 주치의의 판단에 맡기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엘리아도 예약되어 있는 소아과 진료 시 심장내외과 진료 결과를 토대로 시나지스 주사를 마칠지 여부를 논하자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사보험 기준 시나지스는 예방주사로 포함되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절기상 가을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건강하게 가을,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